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제 부동산 공법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어디를 비시냐 그러면은 우리 교재 146페이지죠. 예. 자, 우리 교재 146페이지. 여기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부동산 공법의 뜻, 부동산 공법의 의의가 있었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이다.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의 가지수가 118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6개 법률을 이제 우리 시험 범위로 했고요. 그 중에 우리 제일 중요한 법이 뭐였죠? 기본법, 국토계획법이었죠. 예. 이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광역자가 붙으면은 항상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 광역자가 붙으면은 2개 이상 도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는요, 제목에 광역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그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데요. 그러면 먼저 요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 의의는 우리 바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뜻. 광역 도시 계획은 무엇인가? 뜻. 광역 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여기 딱 한 줄 나와요. 이 한 줄 가지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잘 몰라요. 한 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면은 우리 현재 전국에 이 광역 도시 계획이 13개가 수립되어 있거든요. 13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묶여 있는 게 광양권 광역 도시 계획으로 있어요. 그 전라남도 광양 있죠. 광양. 여수가 있고 순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 여수, 순천, 광양, 여수, 요 순천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요. 요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광역계획권. 그럼 이제 우리 상식 한번 여쭤볼게요. 요 광양, 여수, 순천 중에서 공업이 발전된 곳이 어디입니까? 공업. 광양이 공업 기능이 발전됐거든요. 공업 기능. 그래서 이제 관광 기능이 발전된 곳이 어딘가? 관광. 여수. 이제 관광 기능.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좋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순천. 여기서 주거 기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하기에는 좋은 곳이 광양이에요. 그래서 집을 순천에 마련해놓고 광양으로 이렇게 출퇴근합니다. 이렇게. 출퇴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광양은 순천에다가 공업 기능을 빌려준 거예요. 순천은 광양에다가 주거 기능 빌려준 거고.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관광하러 이렇게 여수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여수로. 예. 그 이 여수는 거기에 제가 예전에 봤더니 여수 엑스포하고 난 다음에 관광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날 제가 여러분들 왜 그 저녁 시간대 되면은 거의 텔레비전에 먹는 거 나옵니다. 저녁 시간대 되면은 생생정보통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그 6시 내 고향 보셨습니까? 한날 여수의 그 돌게장 백반집이 나오는 거예요.
6,000원에 무한리필 돌게장집 나와서 그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수에 제가 KTX 타고 놀러 갔다가 그 집이 근처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아점 먹으려고 한 11시쯤 갔더니 제가 이제 마지막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뒤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예,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돌게장 무한리필집. 예,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왔던 사람은 또 가고 싶어져요. 하도 이거 맛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세 개가 이렇게 묶인 게 지금 현재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수립 13개 중에 한 개 이게. 광양, 여수, 순천 3개 묶은 거. 가장 묶인 도시 수가 적어요. 3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로 요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기능하고 요 역할을 이렇게 이제 분담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묶어놓은 것을 광역계획권. 그 다음에 서로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니까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겠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법에 나오는 뜻인데 법에 나오는 뜻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 때 이렇게 제가 사례를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의가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딱 한 줄 가지고 뜻을 이해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 이제 법적 지위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일 위에 있는 계획보다 다 밑에 있는 계획은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계획과의 관계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돼, 적합해야 되고요. 서로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더 우선하는 거고 가로 2번에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 좀 이따 공부할 도시군 기본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규모가 가장 크다 그랬죠. 서울, 경기, 인천을 묶고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규모가 가장 큰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버스라는 게 생겼어요. 광역버스. 자, 이 광역버스가요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에서요 전용 차선을 타고 서울 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강남역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 광역버스 때문에요. 서울 중심부가요.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요. 아니 전용 차선을 타고 경기도 버스하고 인천광역시 버스가 강남역까지 오거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것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가 없죠. 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는 거.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게 매년 나옵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쉽지. 그럼 여러분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쉬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거라도 우리 중개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관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도 당연히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뒤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공부하시면 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밑에 하위 계획은 자기보다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나와요. 수립권자가 나와요.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자, 요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고요.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 저기 우리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은요. 저 때는
광양, 여수, 순천, 시장 3명이 공동 수립하게 돼 있어요. 셋이서 공동 수립합니다. 근데 이제 수립하고 난 다음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승인권자 나오죠. 자, 승인권자가 뭐냐면 이제 도장 찍어주는 사람. 세 번째 도장 찍어주는 사람 승인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승인권자가 될 수 있고 도지사도 승인권자가 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수립시 국토부 장관. 자, 우리 시도지사의 계급은 차관급이라 그랬죠. 차관급.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이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지금 광양, 여수, 순천 시장 3명이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누구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광양, 여수, 순천은 어느 도 관할에 있어요? 전라남도 관할에 있죠. 일단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인가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체계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시청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 147페이지에는 우리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만약에 그 도시가 시일 때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불러요. 공식 명칭은 도시군 계획. 그 도시가 시일 때는 그냥 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도시계획을 말해요. 그럼 우리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시일 때는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어느 도시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면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 이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목표. 예. 한 단어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서울시는 시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혹시 여러분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혹시 그거 확인해 봤어요? 예? 현재 서울에 안 사시나요?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열람해 볼 수 있어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서울시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가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서울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구에 살고 계십니까? 어느 구에 살고 계세요? 강동구.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딱 보면요. 강동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쭉 보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 동네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본인도 모르는 게 나와 있어요. 보통요. 예. 이게 이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인데요. 자,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의의가 있어요. 뜻. 역시 뜻이죠. 의의, 뜻. 보면은 6개 시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가 6개예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요.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가 이 6개예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도시도 이 6개에 다 들어갑니다.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요. 막연히 장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요것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인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 문제 뭐 매년 나옵니다. 시험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 바로 이 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거. 그러면 6개의 시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인데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한다. 그럼 우리가 이론적인 공간 구조는요,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수직 공간이 있고요, 수평 공간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그 도시에 어느 도시의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는 건축물의 높이 같은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는요, 요거는 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요런 단어가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의 그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거니까 어느 도시에서 건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높이로 짓고 그 도시의 도로 부지의 비율은 몇 %, 그 도시의 공원은 전체 토지 면적이 몇 %, 녹지 면적은 몇 %,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간 구조 나와요. 만약에 그 도시가요, 자, 우리 군사 도시일 때는요, 건축물을 높게 짓습니까? 낮게 짓습니까? 낮게 짓죠, 군사 도시는요. 그래서 군사 도시는 공간 구조가 수직 공간이 좀 낮아요. 예. 우리 전원 도시, 예, 우리 쾌적한 전원 도시는요, 수평 공간 중에서 지금 녹지라든가 공원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그럼 어느 도시의 목표가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그랬을 때는요, 도로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요 기본적인 공간 구조는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니까 장기 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이고, 종합 계획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친 계획. 종합 계획의 반대말이요, 부문별 계획이에요. 부문별 계획이 종합 계획의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계획의 반대말이 부문별 계획인데, 예를 들면 수도에 관한 계획, 도로에 관한 계획, 이런 게 다 부문별 계획인데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면은요, 서울시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나와요. 종합해서 나와. 예를 들면, 자,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보면요, 서울시 도로에 관한 계획이 나와.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롭게 어디가 도로가 이렇게 보수가 되고 새로 뚫리는지 다 나와. 그 다음에 수도에 관한 계획이 나오고요, 하수도에 관한 계획 나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서울시가 하수도 보급률이 전 100%일 줄 알았어. 100%가 아니야. 한 9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시민 100명 중에 5명은 수돗물을 못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 수돗물 드시고 계시죠? 집 다 수도 있잖아요. 아, 좋은 데 사시는구나. 예, 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5%나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의 수도 보급료를 갖다가 100% 가깝게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수도에 관한 계획 있고 하수도에 관한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건축에 대한 계획, 서울 전체에 대한 거 쭉 나와요.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이 뭔가 봤더니, 우리 천호동에 여기 습지공원 있죠. 천호동 습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 대화가 안 되는구나. 다 공부만 하시느라고 집 밖에 안 나왔구나. 천호동에 이제 습지공원에서 걸어가지고 쭉 걸어가면은 서울숲까지 걸어갈 수 있대요. 서울숲까지. 예, 쭉 가면서 한강변 따라서. 서울숲에서 다시 걸어가면요, 서울의 남산까지 걸어가는 그 루트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계속 걸어가면 돼. 끊기지 않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물과 공기의 순환인데. 그래서 이 물과 공기의 순환을 봤더니 걸어가는 코스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는 옛날부터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 내가 저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해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저
저 길을 걸어서 20분만 걸어가면은 남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입주한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그 아파트에 5년 동안 남산을 20분 거리를 걸어갔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춰보세요. 단 한 번도 안 갔다. 그다음 저 원래 계획은 우리 아파트 좀 내려오면 이제 한강변 고수부지가 이렇게 나온다. 한강변. 저 원래 거기서 자전거 타려고 그랬습니다. 5년간 몇 번 탔을까? 예? 5년간 0번. 예. 그러면 자전거는 샀을까? 예, 자전거는 샀습니다. 자전거는 샀어. 예. 그랬는데 한 번도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봐서 서울시의 물과 공기의 순환 그 루트는 내가 다 그릴 줄 알아. 천호동 습지공원에서 걸어서 서울숲까지, 서울숲에서 걸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그 옥수동을 지나가지고 매봉산 생태공원을 지나가지고 그 뒤에 남산까지 이게 완전히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전에 다 끊어져 있었거든요. 이거 다 연결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 하더라. 오히려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굳이 자전거를 타요. 예. 멀리서 계시는 분들이 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요. 자, 그래서 요거 종합계획이라 그래. 종합계획. 예. 그래서 시험장에 이렇게 공부하고 갔더니 나와요. 다음 중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들은 것 같아. 그죠? 2번 예. 자, 종합계획이다. 들었어. 종합계획이야. 그렇죠? 예. 3번 장기 계획이다. 맞아. 예.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5번 비법정 계획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비법정 계획이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법정 계획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을 법정 계획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에 나오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정 계획이에요. 비법정 계획이다. 법정 계획이 아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계획이 우리 공부할 리가 없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단어인데도 순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으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예.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도시군 기본 계획 정해놓으면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안산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가 안산시예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 사람이 안 산다고 안산시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 안산시에서는요, 자, 목표, 안산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은 공업도시가 되겠다. 그래서 안산시의 토지 이용 계획인 안산시 도시관리 계획을 보면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로 쓰는 토지 면적이 몇십 배가 더 있는 거예요. 왜 안산은 토지를 공장 부지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몇십 배를 더 쓸 것인가? 그 이유가 목표가 뭐예요? 공업도시가 되는 거.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것이 뭔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요. 요 의의를 갖다가 그냥 법조문을 아무리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해야지 저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147페이지에 도시군 기본 계획 의의가 나와 있죠. 그렇죠? 밑에 법적 지위 봤더니 국가 계획이 더 우선하고요. 광역도시 계획이 더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 관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 것인가? 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를 보면은요. 누가 수립하는가 봤더니 예. 6명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해요. 자, 어느 도시의 목표는
그 도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 뭐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이.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강동구 옆에 있는 시가 어느 시인가요? 하남시. 하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하남시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목표가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는 뭘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하고요.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요 두 명은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나오잖아요. 무조건 틀려요. 제 장담에 틀린다고. 선생님 지금 저 맞힐 것처럼 보이는데요. 6명만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도시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왜 틀리겠습니까? 틀려. 시험 나오면은. 문제가 아주 함정을 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X. 예. 막 빠져들어 막. 문장이 막 함정을 막 파가지고. 또 도시군 기본계획은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은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왠지 그럴 것 같아. 막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다 했는데 문제 읽다 보면 이건 그럴듯해. 그래서 함정이 다 빠져가지고요. 자, 우리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오지선다형이니까 점수가 몇 점 나오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원 처음 오신 분이 그냥 경험 삼아 모의고사를 봤다. 몇 점 나와요, 정상에? 20점 나오는 거죠. 오지선다형이니까 20점. 한 줄로 찍어도 20점 나온단 말이에요. 한 2달 정도 공법을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15점이 나와. 선생님 공부 안 했을 때는 20점인데 왜 공부를 2달 하니까 왜 더 점수 줄어듭니까? 모르는 건 몰라서 틀리고 아는 것은 함정에 빠져서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수많은 함정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오죽하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수립할 수가 없다. 도지사, 국토부 장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옛날에 우리 경기도지사 중에요. 옛날 도지사 중에 자신의 부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던 그런 도지사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못했는가? 기본이 안 돼서. 예. 친구와 국토부 장관. 둘 다 기본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시험장관 맞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요 시험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립이 나왔고 거기 148페이지 봤더니 인접 도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인접 도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 도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런가 보다. 예. 거기 다음에 이제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거기는 좀 오타가 하나 있는데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감안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군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우리 거기에 확정하고 승인이 나오는데 자, 우리 승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승인권자 세 번째로 도장 찍어주는 승인권자는요.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돼요. 도지사는요.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시장 군수가 수립 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남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경기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4명이 있습니다. 여기 4명. 요 4명은 수립해도 승인을 받지 않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도 승인을 받지 않는다. 왜 승인을 안 받냐 그러면요.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승인 안 받아요. 승인 안 받는 것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문제가 기출 문제가 4문제나 나왔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법은 있다가 없어진 것들을 틀린 지문으로 정답으로 내요. 그러면 자 예전에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요. 서울특별시장한테 옛날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 그러면요. 승인을 과연 받으러 갈까요? 서울특별시장이. 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국토부 장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서울특별시장 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시켜준다 그러면 물론 시켜줄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나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 시켜준다면 어느 쪽 하고 싶어요? 예? 누님은 어느 쪽 하고 싶어? 서울특별시장. 누님은 어느 쪽 하고 싶어? 시장. 그래. 사람들이 다 서울특별시장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급은 차관급이라 그랬죠. 서울특별시장 계급은 차관급인데 왜 사람들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을 안 하고 서울특별시장도 하고 싶으냐면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잘릴 수도 있어. 근데 서울특별시 임기가 있고 서울시 1,000만 명 서울 시민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야. 민주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국토부 장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1번 훌륭하신 분이다. 2번 곧 잘릴 사람이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라 그러면요. 말 들을까요? 안 들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뭐 서울특별시장이나 뭐 대전광역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 그랬을 때 안 간다고요. 안 가는데 만약에 안 간다고 해서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런 주문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켜지지가 않아.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래서 결국에는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계급 높은 4명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 그래도 가서 승인을 받지 않거든. 그래서 지켜지지 않아서 없애버렸어요.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있는 것처럼 계속 나와 시험에.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더니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정답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오죠. 밑에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단어로 토지이용 계획을 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단어로 토지 이용 계획이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뜻을 한번 보시면은 뜻이죠. 역시 또 6개를 써줘야 돼. 6개. 너무 힘들어 6개 쓰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보전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책을 딱 봤더니 선생님 책에 봤더니 법에는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는 건데 시험에서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이런 것을 써준 적이 없어. 시험 문제에서는요. 시험은 이렇게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요, 자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가 시험에 나오면은 자기가 눈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가 있어. 토지, 이용, 교통, 환경에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요 단어만 나와봐라. 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가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이 단어를 안 써주는 바람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등산 가면은 산에 나무 가지에다 리본 이렇게 묶어놨죠. 그 왜 묶어놓은 겁니까? 나무 가지 리본 왜 묶어놔? 길을 찾으라고 표시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리본이 마음에 든다고 이거 풀어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길 잊어먹어. 예. 자기가 눈에 표시해놓은 것이 토지용, 교통, 환경에 표시해놨는데 그걸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는 한 단어로 말하면 토지용 계획.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자, 법적 지위, 국가 계획이 더 우선하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요. 자, 오른쪽에 거기 가로 3번에 내용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이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이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1번부터 6번까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6개는요, 뒤에 다시 또 자세히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내용이 뒤에 다시 자세하게 나온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 이게 뭔지 지금 잘 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은 용도 지역 그러는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앞에 제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자세히 나오는 게 앞에 제목만 나올 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용도지구, 예를 들면 뭐 고도지구라든가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같은 건 다 우리 용도지구라 그러고, 이거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다 뒤에 나오겠죠? 그린벨트 우리 개발제한구역 그래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우리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 있죠? 거기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주말에 등산 가는 산. 시가와 조정구역은 사례가 흥하진 않아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흔하지가 않아. 대표적인 데가 영종도, 인천 영종도 347만 평이 현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어요. 시가화라는 단어는 도시 거리화되는 걸 말하는데 한마디로 개발을 금지하는 곳이에요. 인천 영종도 347만 평이 개발 금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돼 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대표적인 데가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EBS의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극한 직업 혹시 보셨어요? EBS에? 저 그거 가끔 보면서 제가 나도 극한 직업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중개사학원 이 선생도 이 극한 직업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10개를 배우면 9개가 혼동이 돼. 극한 직업이야. 예. 그 극한 직업이 한 달 말이죠. 통영 앞바다 굴 양식장에서요, 우리나라 굴의 70%가 나온대요. 굴을 따가지고요, 큰 창고 같은데, 엄청나게 큰 데인데 거기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이요, 칼을 들고 삥 둘러서가지고 굴을 따는 거야. 굴을 이제 쪼개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굴이 상하면 안 되니까 안에가 추워. 추운 거예요. 아주 차가운 날씨가. 그 안에서 이걸 따는 거예요. 이만한 세숫대에다가 하나 가득을 다 따요. 손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빨라.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저울이 있는데 전자 저울에 자기 이름을 딱 입력을 하고 거기서 무게를 딱 달면 하루 작업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6시까지 그걸 하고 아침부터. 6시에 이제 이분이 퇴근을 해요. 퇴근할 때 이제 배송차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이제 다 배송되는 거예요. 나오더라고. 바로 그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같은 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어디에 지정돼 있는지가 비공개예요. 다른 거는 다 공개를 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디에 있는지가 비공개예요.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거기 경기도 양평 같은데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에도 있어, 강 주변. 천연기념물인 물고기가 알을 낳는 곳이래요, 여기는요. 이걸 어디다 지정했는지 알려주면 와서 그물 던지라고 가르쳐주는 거거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곳을 비공개로 해야지만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비공개다. 이거 다 네 가지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요.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나오죠. 우리 기반시설의 대표가 도로 같은 거예요. 도로 설치는 뭘로 하는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요.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대한 거.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요. 5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요. 자,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오겠지만 간단하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그러면 대규모로 건축할 때 건물을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짓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건물을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짓게 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6번에. 여기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서울에서 현재 땅값이 제일 값싼 땅이 도봉구에 있대요. 평당 3,000원 정도예요. 공시지가가. 도봉구에. 그럼 이 땅이 왜 평당 3,000원밖에 안 하는가? 서울에 있는 땅인데. 이유가 있어요. 자, 국방부 장관이 이 땅에다가 하나만 딱 지정했어요. 자기가 하나만. 나 하나만 지정하겠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이 땅에다가.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나도 그러면 하나만 지정할게. 하나. 뭐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어.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나도 하나만 지정할게는 거예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산림청장이 나도 하나만 지정할게. 예? 공익용 산지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각 장들은요. 자기가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걸 딱 하나만 지정했잖아요. 지정당하는 그 임야거든요. 도봉구 임야는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땅 주인은요. 자기 땅에 자기가 못 들어가요. 하도 규제가 많아서 멀리서 저 땅이 내 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너 안 들어가니? 못 들어가.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 바로 말이죠. 규제가 너무 많아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있는 당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유명한 시인이셨어요. 지금도 유명한 시인이신데 혹시 여러분 성삼포라는 시 아세요? 내 고향 뭐 성삼포 혹시 아세요? 문학하고는 담을 쌓았네요. 그 유명한 성삼포라는 시를 모시고 성삼포 제주 성삼포죠. 성삼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인이 이생진 시인이십니다. 이생진 시인 유명합니다. 성삼포 이생진 시인. 우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제 졸업할 때 시집에다가 사인해 주셔서 전 선물 주셨어요. 지금도 제 집에 있어요. 아마 이제 이게 나중에는 아주 귀해질 겁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시 낭송회를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님이셨으니까 숙제를 많이 내주십니다. 숙제 분량이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하면 딱 할 수 있는 분량을 내주셔요. 그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국어 선생님은 또 국어 숙제를 집에 가서 국어만 하면은 딱 할 수 있는 거 내주고 수학 선생님은 또 수학만 하면 될 거 내주는 거예요.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요. 밤을 새워도 다 숙제를 못해. 우리 부동산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규제가. 예? 그 장관은 나는 하나만 지정했다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법대에서는요, 법의 난제라는 게 있어요. 해결하기 곤란한 주제들이 있어요. 난제. 이게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독약을 100g을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100명의 사람이 이 사람한테 1g씩을 준 거예요. 1g은 먹으면 배만 살살 아플 정도야. 자, 1g은 배 아파 정도인데 1g씩 100명이 줬는데 이걸 먹은 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1g씩 준 사람은 살인죄예요, 아니에요? 자, 이거 우리가 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야. 분명히 1g은 배가 아픈 정도야. 근데 100g이 되는 순간 이 먹은 사람은 죽어. 사람은 죽은 결과가 나왔는데 1g씩 준 사람 100명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규제가 그거야. 개별적으로는 규제를 조금씩 했는데 당하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자기 땅인데도 자기가 못 들어가. 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규제를 완화시켜 줄 때 지하철역 주변에 완화시켜 주는 게 좋을까? 산꼭대기에서 규제 완화시켜 주는 게 좋을까?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역세권 주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요. 이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인천에 가면은요.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셨고 가로 4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입안 결정부터는 우리가 잠시만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